밤길인데요. 새벽 2시네요.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친구 전부 다 4명이 같이 여기 신호도 없는데 경찰차 왔네? 웬 경찰? 왜래? 뭐야? 어떻게 해야 돼? 아니요. 뭐야? 어떻게- 뭐 뜨고 있어? 들어간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다시 여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어요. 경찰차가 여기 한 대 있고 여기 한 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경찰관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. 여기서 경찰차 뒤에서 뭔가 얘기를 해서 경찰관하고 어떤 사람하고 그래서 양쪽을 보면서 웬 경찰? 2대가 있네? 그리고 이제 왼쪽에 차가 오나 보는데 사람이 두 대만. 아이고 여기서요. 여기 경찰하고 얘기하던 사람이 온 거예요.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온 거예요, 이쪽으로요. 예. 근데 이쪽을 보느라고 잠깐 놓쳤어요. 이쪽에서 오는 거를. 네. 어떻게 된 걸까요? 오랜만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. 골목에서 나오면서 큰 도로로 이제 우회전해야 되죠. 네. 그런데 전방에 경찰차가 보여요. 경찰차가 와 있네.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있나? 오른쪽 확인하고 왼쪽에 차가 오는지 보려고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경찰차 쪽에서 경찰과 얘기하던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. 아주 빠르게 뛰어든 건 아니죠. 네. 경찰관께서 그분한테 왜 그러세요? 다그치시면 저 다시 데려갔어요. 근데 다시 가서 못 쓰는 거예요. 너무 놀래 차를 세우고 가보니까 한쪽으로 경찰관 3분 정도가 뛰어든 사람 저쪽으로 데려갔어요.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뛰어든 사람 너 술 마셨냐? 그래서 막 그래요. 또 시비 걸려고 그래요. 그래서 경찰관에서 괜찮아, 너 가라고. 아침에 9시쯤 뺑소니 신고 들어왔대요. 경찰에서요. 경찰관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블랙박스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뛰어들고 마지막까지 차 보면서 부딪혔는데 보험 사기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. 어찌하면 좋을까요? 며칠 후에 사흘 후에 담당 경찰관으로 통화했습니다. 뺑소니는 혐의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고 그러고서 그 사람이 다친 것 같지도 않고 경찰관이 조사하는 중이었어요. 그 경찰관이 왜 그러냐고 지나간 차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불박차 운전자한테는 가세요. 그래서 간 거예요. 이건 뺑소니 아니죠. 뺑소니는 빠질 것 같은데 그런데요. 그 사람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대요.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됐대요.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경찰관이 출동한 것 같아요. 경찰관하고 이제 그 경찰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때 마침 제 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. 그 사람이 저놈인가 싶어서 얼굴 확인하러 들어온 거래요. 그래서 시비 붙었던 그 사람이 차 타고 가는 줄 알고 얼굴 확인에 차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. 담당 경찰관께서는 일단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에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거다라고 하면서요. 또 이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0점 플러스 6만 원 플러스 10점. 그러면서 또 다쳤으면은 벌점이 다친 것에 대해 2주 5점, 3주 이상 15점 추가될 거라고 그러네요. 그리고 만약에 횡단하려고 하는데 쳤다 그러면 건너는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지 못한 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형사처벌 받아야 된대요. 검찰로 넘어갈 수 있대요. 이거 어떻게 되나요? 자,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. 아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 시작.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가 22%, 아니다가 78%. 이건 좀 어려워요. 여기서 일시정지 안 했다? 일시정지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? 여기 일시정지는 보행자가 있을 때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. 이 경찰관도 안 건널 거예요. 여기는 경찰관하고 얘기하고 있어요. 건널 상황이 아니에요. 그럼 여기 일시정지 안 했다고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하지 않아서 벌점과 범칙금이다? 이거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. 그 다음에 웬 경찰? 이때 와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? 이걸 횡단으로 볼 것이냐? 이게 포인트입니다.
경찰하고 얘기하다가 쏜살같이 달려들었으면 잘못 없어야 되는데, 그런데 신호등 횡단보도 저 주변에 안 건널 것 같다가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건너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럼 다시 좌우를 살피면서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,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. 아, 어렵죠? 참 답답하죠? 근데 이 사람이 안 다쳤으면 괜찮아요. 안 다쳤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근데 다쳤다 그러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.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? 저도 궁금해집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할까요?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. 에이,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.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?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뭘.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. 10년 감수했네.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? 민식이법 위반이네요. 처벌이 무겁습니다.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. 네?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도대체 몇 년치야?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.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. 변호사님, 친구가 밤길에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는데요. 공무원이라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. 요즘은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 원의 형사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이 얼마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회사 후배가 차도에 누워있는 취객을 치었는데 사각지대 입증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대요. 근데 기소 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 나와서 당황해하더라고요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다릅니다.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. 1644-0070 1644-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